오늘은 네. 대영 제국 단독 네. 발표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언론에 나오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사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화 아닌가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높으신 분 같고 한 분은 다른 외국인인데요? 예, 중동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라크가 좀 우리 K9 자주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가 K9 자주포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라크 육군에 보면은 포병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포병 사령부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브리핑을 받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 오는 이런 거는 흔치 않잖아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아이시스하고 막 싸웠고 전에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냐면 해상보안,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 특히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보안을 맡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 2013년, 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 한참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었어요. 이라크 시내에서 폭탄 테러가 그렇게 많았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막 흔들리면서 깼다고. 근데 지금은 바그다드가 밤에 돌아다니면 안전한 도시가 됐어요. 지금 테러 치안이 좋아졌어요. 많이 안정화됐어요. 근데 지금 이라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시리아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뭐 아직도 이제 시끌벅적하지만 그 동네가.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은 이라크가 저렇게 될 수 있다. 왜냐? 이라크가 수니파가 있고 이제 회교도 이슬람,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IS들 때문에 이게 크게 한번 전쟁이 나면서 서로 이제 잘 융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화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라크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청공토도 산 거고 그리고 이라크가 이제 청공토를 산 이유가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다 보니까 이라크 영공으로 막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F-35가 몰래 들어와서 막 이란을 날라고 막 이랬던 일이 벌어졌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이스라엘 이제 전투기들이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란을 날리고 이라크가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다 보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영공이 이게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라크 군의 자체 무장을 지금 확보를 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온 게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저도 이제 방산업체 있어봤으니까 그러면 뭐 제안이라던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왔으면 이제 문의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우리가 이때쯤 사고 싶은데 언제 우리한테 인도해 줄 수 있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냐, 그다음에 제가 볼 땐 K9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아마 지금 이제 이라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라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가 한 420여 문 되더라고요. 근데 2022년에 한번 이라크가 해외에서 자주포를 살려고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아예 생각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궤도로 되어 있는 자주포는 살 수 있는 옵션이 K9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PGH-1 뭐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비싸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다만 이제 K9은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포가 1000문이 넘는데 K9만 1000문이 넘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그렇게 샀어요. 군에 우리 그냥 쓰던 거를 중고도 상관없다. 싸게만 줘라. 그래서 핀란드가 그렇게 사갔어. 사서 자기네가 현지에서 개조해서 썼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이라크도 제가 봤을 땐 지금 400여 문 넘는 자주포 가운데 대부분이 다 노후화된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병 전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반드시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K방산의 잠재적인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아주 좋은 예가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한 100여 문 정도 샀잖아요. 한 2조 원 정도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한 100문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발주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UAE하고 사우디가 K9 자주포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사우디가 그때 이제 빈살만이 등극하면서 빈살만에 대해서 안 좋게 기사를 쓴 사우디 기자를 튀르키예에서 암살을 했었어요. 죽였었어요. 그건 되게 유명하죠. 네, 대사관도 끌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독일이 그것 때문에 이제 엠바고를 건 거야. 무기 수출 못하게. 근데 당시에는 우리 K9 자주포가 독일산 파워팩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국산 파워팩을 달아서 이집트에 지금 내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저는 이제 유럽 다음은 중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K2 전차도 지금 사실 이제 중동에 수요가 많고 K9 자주포도 수요가 많고. 근데 요번에 제가 놀란 건 이라크는 설마 했는데 왔으니까 이건 좀 시그널이 있는 거죠. K9 자주포 또 한번 중동 신화 창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다른 재건 사업에도 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좀 요하는 게 있다면서요? 요것도 이제 제가 대영 제국 그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3월 달에도 또 이렇게 한 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국방부 사람들이 와서 사실 이제 이라크가 그 군부대 재건을 지금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와서 본 거는 이제 우리 공군 기지 가서 공군 기지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고, 또 한 가지로는 대우 건설을 찾아갔더라고요. 이라크 군이 시급한 게 군기지 재건, 특히 이제 공군기지 재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사들이 향후에 이런 이라크 군 기지 재건과 관련돼서 또 활약할 부분이 또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조만간 정말 대단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네요. 기지 건설은 이제 방산이라고 하긴 뭐하죠. 이제 건설 쪽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패키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T50 이라크 버전을 팔 때 전투기도 팔았지만 기지 재건,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사실은 카이가 이라크에 이제 그렇게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K9 자주포를 이라크가 도입을 하면 K9 기지 만들어줘. 돈은 우리가 낼게. 그리고 이라크는 또 산유국이잖아. 그냥 어디 가서 이제 저기 원유 나오는데 빨간 딱지 붙이면 되잖아. 돈 안 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돈 뛸 가능성은 좀 적다. 다만 이제 이라크 경제 사정이 원유국, 산유국이라고 해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요구할 수 있어요. 이집트처럼 수출 금융 지원을 해달라. K9 자주포, 천무 수출이라든가 이제 기지 재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패키지로 묶으면 또 우리 새로운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K방산 다음은 중동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